스토킹은 살인을 알리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피해 여성은 몇 년째 김 씨의 스토킹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스토킹을 포함한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납치에 감금, 살인까지 그 수법이 더욱 잔인해지면서 피해자는 물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은데요. 점점 무섭고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관련된 법안이 없어서 일반 국민들이나 피해자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관련된 법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죄 정의조차 없는 스토킹. 하지만 강력 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없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스토킹 범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과거 연인 사이에 흔히 벌어지는 다툼 정도로 등한시되었던 이 단어, 이제 결코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래 몇 년 사이 신체적, 또 언어적, 정신적, 성적, 잔인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요. 정부도 데이트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각한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방지 관련 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거나 쳐다보고 있다거나 하는 건데 굉장히 무섭고 불쾌하고 상상하기도 싫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하는 것만으로. 네. 앞으로 새롭게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항상 한쪽으로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대부분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피해자로서 어찌할 바를 몰라 미온적인 대처를 하다 결국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처음에는 이것이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다 결국 폭행, 상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데이트 폭력 피해자만 41,293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여성 피해자가 약 70%, 남성 피해자가 약 9%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는 증가하는 것일까요? 일단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 법제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토킹 피해가 있다고 신고한다 하더라도 형사사법기관이 나의 피해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일단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죠. 폭력으로 이미 규정될 수 있는데 스토킹은 지금 본격적인 폭력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기 전 예비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전조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스토킹. 그러나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수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폭력, 추행, 주거 침입 등 눈에 띄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최대 8만 원의 벌금만 부과될 뿐인데요. 파트너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꽤 많은 사건들에서 스토킹 전조적인 이제 증상들 비슷한 게 있고, 파트너를 살해하는 사건에서는 한 30% 정도가 스토킹을 사전에 미리 한다, 이런 연구물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파트너를 살해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동선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건을 벌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통계치이기 때문에 스토킹을 미리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실제로 존재한다. 시민사회단체인 한국여성의 전화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 보도된 사건 중 친밀한 관계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만 하더라도 558명, 살인 미수는 598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약 1.9일마다 친밀한 관계 남성에게 여성이 살해를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현재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례자를 제가 직접 만나서 과연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를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이게 데이트 폭력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기분 나쁜 얘기를 했던 이유로 왜 술집 가면은 이만한 물이 나오잖아요, 1리터짜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다 쏟아붓고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제 빵육들을 좀 하고 복권을 하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제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 일이라면은? 네, 그러니까 강아지를 들고 저희 집 이제 여기가 이제 6층인데 창문을 열고 손 한 손 들고서 이제 던질 거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더라고요. 네,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강아지가 이제 죽을까봐 알았다,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대충 달래고 이제 보내긴 했는데 연락을 이제 안 받고 했더니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연락을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새벽 3시인가에 자고 있는데 몇 번씩 와 있고 무서웠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앞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위협도 느끼시고 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좀 법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뭐 24시간 그 사람을 감시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면 너무 당연히 뭐 쉽게 생각하고 계속 찾아올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좀 법적으로 좀 강화가 돼서 좀 그럴 수 없도록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스토킹 관련 처벌법이 8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언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스토킹 방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관련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독일, 체코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스토킹 관련 처벌 규정을 만들어 스토킹을 범죄로 다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부터 스토킹을 처벌하고 있으며 주마다 다르지만 2년에서 4년까지 징역형, 많게는 10년에서 20년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역시 스토커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개정안을 통해 SNS에서의 괴롭힘도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징역형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한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토킹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 합의가 돼야 될 거고요. 법이 없으면은 사실은 피해자는 발생하는데 어떠한 형태의 제재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스토킹과 같은 행위들입니다. 데이트하는 남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나친 구애 행위 정도로만 취급하지 마시고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일종의 예비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이 법을 입법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관련 범죄는 전 연령층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명확한 법안이 없어 더 큰 범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란 가면을 쓴 범죄로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스토킹 방지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연인 관계의 구애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스토킹. 그러나 이미 스토킹은 강력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스토킹 방지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